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철기둥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선발 데뷔전을 치렀는데 한번 이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감독이나 주변 동료들 그리고 해외 매체들의 반응까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의 뮌헨 이적 스토리를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이죠. 2022-23 시즌 나폴리의 신입생으로 온 김민재 선수가 개막전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곧바로 나폴리의 핵심으로 활약을 하면서 나폴리의 스쿠데토와 세리에 A 베스트 수비수에 선정되는 등 이제 영광의 시기를 함께 했었죠. 당연하게도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가 수비로 유명한 만큼 수비수가 수비로 유명한 리그에서 뭐 최고의 선수에 올랐다. 그럼 뭐 자연스럽게 많은 빅클럽들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맨유, 파리 생제르맹, 뭐 맨시티, 리버풀도 그렇고 뉴캐슬까지 굉장히 많은 빅클럽들이 김민재의 영입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팀은 처음에는 맨유였는데 30 난무했지만 공식적인 제한도 없었고 뭐 시간이 지나도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 발동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맨유는 이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거함 뮌헨이 이제 김민재 영입 경쟁에 참여를 했고 맨유와는 달리 가장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적을 추진을 했습니다. 뭐 바이아웃 조항 지불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메디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으로 날아오는 등 빠른 템포로 합의를 마무리했었죠. 그렇게 김민재 선수는 이적료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7,80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적료를 발생시켰고 계약 기간은 무려 5년. 전성기 나이에 있는 김민재 선수에게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분명하죠. 수비의 보강을 위해서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수비수니까.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뮌헨의 많은 관계자들이 김민재 선수를 직접 언급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는 김민재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 그는 나폴리 소속으로 이탈리아 챔피언이 됐으며 세리에 A 베스트 수비수에 선정됐다. 신체적인 능력도 좋고 멘털리티와 스피드도 훌륭하다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성격, 캐릭터, 실력 모든 부분을 칭송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영상으로도 팬분들이 보셨을 텐데 김민재 선수를 굉장히 예뻐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뮌헨 공식 SNS에 올라온 투엘과 김민재 선수의 만남이 이제 영상으로 게재가 됐는데 여기서 투엘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껴안고 볼을 쓰다듬고 악수를 하면서 너는 여기서 정말 잘할 거야. 내가 와서 정말 행복하다. 뮌헨 생활이 마음에 들 거야. 내가 약속한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동료들도 김민재 선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즌 동료이자 포지션 경쟁자로 활약을 해야 하는 우파메카노 선수와 더리흐트 선수가 동시에 김민재 선수를 향한 언사를 공개를 했는데요. 우파메카노 선수는 김민재는 훌륭한 지원군이다. 그는 우리의 수준을 높인다 라면서 김민재를 칭찬함과 동시에 자신은 뮌헨을 떠날 생각이 없으며 포지션 경쟁을 하겠다 라면서 경쟁 구도를 천명을 했죠. 더리흐트 선수는 행복하다. 김민재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는 매우 친절하며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나폴리에서 많은 것을 달성했다. 세리에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커리어, 성격, 개인 기량에 대해 골고루 높은 평가를 매겼습니다. CEO, 감독, 동료들에 이어서 팬들까지 김민재 선수의 합류를 기다렸는데요. 김민재 선수 오피셜이 난 직후였죠. 뮌헨은 FC 로타흐에건과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출전은 하지 않고 훈련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 주변에 몰려들었고 김민재 선수에게 사진과 사인을 요청하는 등 굉장히 열광적인 환호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민재 선수를 환영을 했고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이 언제가 될까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요. 뮌헨이 프리시즌 첫 경기였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팬들이나 해외 팬들이나 김민재 선수가 홀란드와 맞대결을 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아쉽게 미네는 이날 파바르와 우파메카노로 센터백을 구축했고 후반전에도 김민재 선수를 투입하지 않으면서 홀란드 선수와의 맞대결은 무산이 됐습니다. 미네는 이 경기에서 약간 맨시티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임스 맥카티와 라포르트에게 실점을 하면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점수 차는 1점에 불과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맨시티가 주도를 했고 점유율이나 패스 횟수, 성공률 이런 대부분의 수치가 맨시티가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의 경쟁자이자 동료인 우파메카노가 여러 번의 실수로 인해서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김민재 선수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네는 맨시티와의 경기 이후에 이제 2차전으로 가와사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경기를 하루 앞두고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출전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훈련만 무사히 지나간다면 김민재는 내일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데뷔를 고대하고 있다. 그에겐 또 다른 힘이 될 것이다. 그는 완전한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출전을 확신했습니다. 예측대로 김민재 선수는 미넨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벤자맹 파바르 선수와 센터백 듀오를 구축해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더리우트 선수와 듀오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아쉬웠지만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이면서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을 기다린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선발로 나서서 후반 시작과 함께 우파메카노와 교체됐고 대략 45분 정도를 소화를 했는데요. 미네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후반 12분 스타니시치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1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김민재 선수는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고 히트맵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높은 위치의 히트맵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진영 안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빌드업이나 패스와 드리블 등을 활용해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미루어 보면은 나폴리에서와 비슷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김민재 선수는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미넨 첫 경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패스 실수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훈련도 많이 소화를 못했고 기초 군사 훈련의 여파로 인해서 선수들과 합을 많이 맞추지 못했던 탓에 경기 초반에는 다소 패스 실수가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한 전반 7분에는 헤더로 상대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고 전반 11분에는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내서 공격에 가담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7.5점이었고 이는 수비수 중 1위에 해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총 4명의 센터백이 이날 경기에 나섰는데 김민재 선수가 4명의 센터백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파메카노 선수는 6.9점, 더리우트 선수는 6.8점, 파바르 선수는 7.0점의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세부 수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터셉트는 무려 3회, 태클 2회, 제공권 승률은 100%에 달했고 패스 정확도도 거의 89%에 육박했습니다. 심지어 드리블 시도까지 성공을 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데뷔 전에 투엘 감독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투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잘해줬다. 수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도 좋았다. 정말 만족한다. 그의 첫 번째 경기였다. 그는 매우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며 또 잘 소화하고 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데뷔 전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는 2명의 한국 선수들이 만남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와사키에는 과거 대한민국 대표팀의 골키퍼였던 정송용 선수가 뛰고 있었고 이제 정송용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경기 후에 유니폼을 교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매체인 야후 재팬이 이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요. 경기 후 가와사키의 한국 대표 골키퍼 정송용은 김민재와 유니폼을 교환했다 라면서 두 선수의 만남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정송용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나도 TV에서 보고 있다. 좋은 팀으로 이적할 수 있어 축하한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훌륭한 클럽에서 우승을 하면 좋겠다. 라면서 대표팀 후배에게 덕담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반응도 좋았는데요. 독일 매체 스포르투어는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전반 45분을 소화하며 데뷔전을 치렀다. 처음엔 몇 차례 잔실수를 범했지만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을 지켜 세웠습니다. 또한 스포르투어는 미넨의 이제 수비적인 부분,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적인 부분은 부각을 하면서 공격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당연한 반응인 것이 미넨과 가와사키의 경기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미넨은 독일을 넘어서 유럽 챔피언에 달하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데 1대 0이라는 스코어는 절대로 미넨 관계자나 팬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스포르투어는 다득점을 하지 못한 공격력을 조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만 해도 미넨은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몇 차례 좋은 찬스를 만들었다. 하지만 완벽한 득점 기회에서 마티스 텔은 3번이나 기회를 날려먹었다. 그나마 득점에 가장 가까웠던 것은 골대를 맞춘 중거리 슈팅이었다. 텔을 대신해 나온 이브라이모비치는 종료 직전 골대를 맞췄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경기 종료 직전엔 그라벤베르가 기회를 잡았지만 실패했다 라면서 공격진들의 경기력에 다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VI도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데뷔전에서 더리우트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김민재는 뮌헨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를 치렀다. 그는 동료 수비수인 더리우트와 투엘 감독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뮌헨은 공격적으로 거의 인상을 주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 득점은 스타니시치가 넣은 골뿐이었다. 하지만 수비적인 면에서는 김민재가 45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몬스터 김민재는 모든 경합에서 승리했고 가장 많은 가로채기를 기록했으며 70회 볼터치로 빌드업에 가장 많이 관여했다 라면서 스포르트원과 비슷하게 공격적인 부분에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는 좋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축구의 전설이자 뮌헨의 전설인 로타우 마테우스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비가 특징인 세리에 A에서 김민재는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됐다. 그는 동나이 때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태클 제공권 스피드도 탁월하다. 게다가 부상도 거의 당하지 않는다. 김민재는 리카 에르난데스를 빨리 잊게 만들 것이다. 마치 지난 시즌이 생각나는 모습이죠. 칼리드 쿨리발리를 대신해서 온 김민재 선수가 개막전부터 좋은 활약을 하면서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웠다. 향수를 완벽하게 지원했다.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독일 매체들도 비슷하게 리카를 대신해서 온 김민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리카의 빈자리를 곧바로 메울 수 있었다.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뮌헨 공식 홈페이지도 장식을 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조명을 했는데요. 김민재는 3분 만에 도쿄 국립 경기장을 웅성거리게 했다. 그는 특유의 영리함과 신체적인 견고함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갔다. 불과 4분 후 김민재가 일본 골문을 향해 헤더를 시도하자 경기장은 다시 시끄러워졌고 조금 뒤 볼을 몰고 돌진해 마티스 텔에게 좋은 패스를 건넸다. 김민재는 경합에서 100% 승리했고 전반전엔 대부분의 공을 가로챘다. 70개의 볼 컨트롤을 기록해 요슈아 킴이 콘라드 라이머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뮌헨의 상징적인 선수인 키미 선수도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간단하게 김민재 선수와의 합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활약에 대해서 스스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초반에 잔실수가 몇 번 나왔던 만큼 김민재 선수는 100% 자신의 경기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간결하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했다. 약간의 실수를 했다.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술도 새롭고 다르다. 지금 나는 빨리 내 역할을 찾아가야만 한다. 라면서 약간의 채찍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뮌헨의 다음 경기 상대는 이번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일정인 리버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펼쳐지는데요. 가와사키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 가와사키에 비해 리버풀은 이제 전력이 어느 정도 대등한 상대인 만큼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주변 매체나 관계자들의 반응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만큼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리버풀전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남은 이제 시즌, 앞으로의 시즌도 김민재 선수가 미넨에서 행복하고 좀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 한준TV와 포포트는 빠르게 그 소식을 재밌고 흥미롭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